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좀 많이 못 다뤘습니다. 자, 경제 이슈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자, 오랜만에 함께 합니다. 먼저 민생 천재, 고발 천재, 나경원 천재, 집회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까 좀 예. 고발에 밀렸습니다. 예, 횟수가.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혹시 뭐 서로가 뭐 속으로 경쟁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고발을 어떤 다른 단체가 해주시면 네, 고맙죠. 고맙죠. 응원하고. 네. 예. 요즘에 이제 검사 모임이라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만들어요. 그분들도 고발을 많이 제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수도 굉장히 줄어들네요. 아, 정말. 새가 좋긴 좋네요. 네. 말수가 많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줄었어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와, 이게 웬일입니까? 바뀐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와, 진짜 너무 멋진데요? 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경제가 사실 좀 어렵죠. 어렵죠. 예, 이것을 가장 쉽게 가장 잘 전달을 해내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평론가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네. 박시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동이키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시동위키 네, TV. 시동이키 TV, 음. 안진걸 TV. 아, 예. 말수가 예, 설 끝나고 이렇게 슬슬 홍보도 많아지죠. 하면서, 예. 슬슬 말수가 슬슬 그 많아지죠. 진짜 정말 너무너무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네. 이제 박시동 대표님 설명은 오늘 좀 진지한 부분이니까요. 삼성 문제니까 요 훈훈한 뉴스. 저는 경제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준말입니다. 네.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단 말이잖아요. 그런 면 면에서라면 저희는 이번에 한 가정 경제를 살렸다. 귀농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애 넷하고. 네. 근데 땅을 좀 사고 그때 농협 대출 받았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대출금을 제대로 못 갚아갖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거든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어허. 근데 비닐하우스까지 경매를 당해버린 거. 저 여섯 가족을 근데 보십시오. 이거 얼굴을 막 아니 저분들이 언론에 저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공개도 된다 깜짝 해서 놀랐네요. 저 밝은 여섯 가정이 그래서 경매를 당해갖고 길거리로 내앉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애도 4명인데. 예, 저 상태에서. 갓난아기도 있어. 예. 그런데 저분이 매불쇼를 듣다가 제 번호를 체크해놓은 거예요. 에? 진짜? 예. 번호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번호 말하면. 아직도 답장 안 왔다고 혼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매불쇼 듣다가 안진걸 그래서 전화번호 아니, 적었어. 적어놓고 정말 지푸라지 않는 심정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지금 비닐하우스에 쫓겨나서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지역이 논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시장 출신의 황명선 국회의원이 있어요. 논산 금산에. 네. 그런데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같이 살리자. 여섯 가족이 지금 잘못하다가 극단적 선택과 극단적 고통으로 내몰리게 됐다. 네. 저 황명선 의원이 직접 LH에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LH에 네, LH 연락해서 전화해서 아니 이렇게 그래서. 긴급한 길거리 내앉는 가정이 있다면 LH가 그 비축해 놓은 그 공공 임대 아파트 말고 공공 임대 빌라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느냐 했는데 마침 18평짜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설 전에 저도 계속 걱정해가지고 있는데 설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설 때 길거리에서 노숙할 뻔했는데 황명선 의원 또 매불쇼 또 안진걸 덕분에 지금 안전하게 여섯 가정이 살고 있다. 그래서 또 저희 홍길동은행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생계 준비도 설이고 그러니까 또 보내드렸어요. 괜찮죠? 한 가족을 살린 겁니다. 아니, 한 근데 가정 경제를 살린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훈훈한 소식이고 진짜 너무 다행인 뉴스인데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런 게 제도화돼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뭐 예. 한 번 하면 어떻게 이거 다 구제가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숨이 더 막힙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으로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라서 신청 안 해버리거나 잘 모르면 다 당해버리잖아요. 근데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기 더 어렵지.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유. 더 나서줘야 되고 그러나 법과제도 정책과 예산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유. 이런 일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소식을 듣고 7 식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세입자인데 네. 막 곰팡이 끼고 물이 새고 그다음에 막 사방에서 막 공사 소음이 들리고 완전히 그 건물주한테 속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7 가정도 저희가 저희 민생경영소 법률위원회 이희성 변호사님이 아유. 전격적으로 지금 무료로 이렇게 이제 소송이라든지 네. 그 건물주의 분쟁 해결하는데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7 가정에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또 홍길동원에서 7명이니까 10만 원씩 70만 원 또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희는 진짜 훌륭하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훌륭하시다. 해보겠다. 네. 뭐라도. 그래서 또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들 위해서 아유. 번호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010 와, 이거 용기다. 010 010 2279 2279 4251 4251 하나.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생방 중이니까 전화하지 말고. 아니 근데 전화 또 와요. 번호 맞는지 전화 오는데 그렇게 무식한 애들은 다 차단시켜. 다만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많이 오잖아요. 예. 본다고 보는데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뒤로 밀려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 그러면- 죄송한데 왜 전화번호 한 번만 읽고 말아요? 그럴 때는 일면 다시 아니, 한번 문자를 준다거나 아니 카톡을 잠깐만 쏜다거나. 아니 왜 한 번만 얘기하고 말아? 다시 이거 뭐, 왜냐면 아니, 숫자라서 한 번에 각인이 안 돼요. 거긴 두 한다니까요. 번씩 하잖아. 자, 예. 010 2279 2279 4251 4251 벌써 전화 오잖아요. 전화 그 자식은 저 차단시켜.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욕해. 이분들이 아, 욕해. 왜 하냐면 이 번호가 맞나 한번 맞는 거 확인해보는 전화가 얼른 끊는 거예요. 아니 욕해야 돼. 아니야. 저런 애들 정신 차려야 아니, 돼. 너무 답답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내란 수계가 신속 파면이 다가오니까 사회가 정상화된 면이 있어요. 그 요거까지 하고 저 박시동 선생님 요것도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그 저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본 LG가의 맏딸 구영경 씨하고 그 사이 윤관 씨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했거든요. 500억 투자 받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부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와. 그래갖고 진짜 많은 부당이득을 얻었죠. 지금 예. 사진 나오는데 너무하다. 너무 연말에 제가 고발인조서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너무해. 자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자 이거 진짜 미치겠다. 자 이거 오늘 123억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속시원한 건요. 이 103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수조 원을 번 걸로 추정이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돈은 한국에서 벌고 LG가 재벌의 배경을 앞세워놓고 세금은 거의 안 냈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 세금이 몇천억 정도 더 부과될 전망입니다. 아니 그 당연한 게 부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 열받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재벌이라든지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정말 서민들은 다 근로소득세 아니, 엄청 너무해 내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 이번에 123억이 부과됐다.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소득조를 다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기소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벌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123억 세금도 우리가 이겼다. 네. 파이팅! 아 세금도 받고 이 사람들 그냥 깜빵도 넣어야 돼. 그렇지. 사실은. 사실은. 요 재질이 나빠가지고요. 1심에서 법정 구속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시동 평론가에게 마이크를 넘길까 하는데요. 네.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오늘 사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오늘 이 경제 코너는 제가 한자도 못 풀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네네네. 상당히 지금 불안해요.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세법과 상법은 삼성 때문에 발전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과 상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삼성이 그거를 우회로나 꼼수로 뚫어.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개정이 돼. 그러면 또 도망가. 또 이상하게 꼼수나 편법 탈법으로 헤쳐나가면 또 막아. 그래서 우리의 세법과 상법은 삼성과 응전과 대응 때문에 발전했다는 진짜 말이 그렇겠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이제 개인적인 형사 사건 1심과 2심이 이제 지나와서 엊그제 2심이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예. 오늘 제가 그거를 해설할 건데. 엊그저께 2심 판결 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 보면 이런 삼성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판례가
두고두고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아, 우리 사회에 영향을 그래서 많이 끼치는 거야. 한번 이제 짚어는 봐야 짚어야 되겠다. 돼. 네, 그런 짚어야 말씀이고 돼. 우리 최욱 MC님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어려운 보다가 사건이에요. 접었어 너무 예. 어려워.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단 10년 된 얘기입니다. 10년? 예, 10년, 예, 2015년, 14년 때 일이 이제 드디어 2심 끝난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이제 20이 끝나. 그것도 문제야. 예, 아니, 안진걸 소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그럼요. 네, 그거 고발하세요. 우리의 그 나경원 씨는 지금 6년째 재판 중이잖아요. 그거 문제야. 자, 오늘 살짝 끼어들죠. 6년째 재판 중인데 다른 사람 재판 빨리 하래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자기가 그런 당사자면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못하지. 못하지 양심이 있으면. 야, 그리고 이해관계로 치면 김재호 이번에 춘천지방법원장 됐던데 아니, 남편. 사퇴시켜 하죠 남편. 아니, 그러니까 알아듣게 얘기하지, 남편. 남편 춘천지방법원장 됐던데 다 이해 충돌이네. 판사들이 다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사퇴시켜야지. 그렇지. 근데 헌재만 공격해. 그렇지. 못된 사람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나경원 고발인 조사, 네. 내란 선전선동, 내란 동조 제가 2번 고발했는데 아, 또 월요일 날 고발했어요? 고발인 조사 갑니다. 예. 또 고발하셨구나. 예, 나경원 15번째 고발했어요. 15. 그다음에 2번 했으니까 16째까지 고발했습니다. 네. 뭔가 성과를 이제 좀 나와야 될 이번엔 날 텐데 겁니다. 좀 아쉽네요. 경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대단히 다음 주 기분 월요일 좋은 날. 소식입니다. 예, 1시에 기자회견하고 고발인 조사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이재용으로 넘어와서 이재용이 2015년 사건인데 이제서야 2심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무죄다. 네. 받아주시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을 승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니까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돈 들여서 사면 돼요. 주식을 사면 되지. 그렇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시가가. 그게 싫을 때 이제 꼼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이게 대한민국이 무슨 뭐 주식회사야. 그렇죠. 아니 주식회사도 아니야 대한민국 맞습니다. 보면. 예, 아, 죄송합니다 화내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꼼수를 내느냐. 이게 하나의 정상이라는 아, 거예요. 그래. 아, 듣다 너무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 밑에 있는 회사 중에서 제일모직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도 가만히 있어보자. 삼성 지분이 조금 있긴 있네. 근데 그거가 더 부족해. 그러니까 내 개인 지분 그다음에 내가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될까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또 들고 있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쳐서 내가 직접 지배 또는 간접 지배형을 합쳐버리면 내가 드디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승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돌리는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면 돼.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못 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꼼수를 부리는 거야. 근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제일모직을 갖고 있어. 음. 그걸로는 뭐 어림도 없어. 예. 근데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꼼수가 작동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꼼수를 알려주시죠. 제 그림에도 나오듯이 아, 그림 뭐야?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23%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네. 많이 갖고 있네.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 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네. 그것도 또 없어. 예, 있으면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을 합치자. 아유, 씨. 그러면은 통합 삼성물산이 되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거 두 개 다 내 거 아니야. 요렇게 구조를 짭니다. 예. 여기까지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쳐볼게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꽁으로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술 더 뜨는 오히려 겁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조그만데 그렇죠. 조그만 놈이 큰 거를 먹고 싶어해.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얼마나 작냐. 삼성물산 얼마나 크냐면 매출은 삼성물산이 5.5배나 커요. 와. 영업이익은 3배나 더 납니다.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은 한 28조 버는 회사고 와. 제일모직은 한 5조 겨우 하는 회사. 와. 그다음 자산도 삼성물산은 29조예요. 와. 제일모직은 9조. 와. 그런데 차이가 크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더 커.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거꾸로 잡아 먹었으면 좋겠어. 와.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아. 진짜 사기꾼이지. 여기서 이제 꼼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으려면 둘이 합병을 하는데 네. 제일모직을 더 비싸게 쳐야 그렇지. 합병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자 이제 큰 줄기가 나옵니다. 어? 삼성물산의 가치를
눌러야 됩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오히려 줄여야 돼. 줄여야 줄여야 어. 되고. 그래서 헐값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모직은 덩치가 더 크다고 해야 올려야죠. 돼요. 어. 그래야 잡아먹으니까. 예. 가치는 올려야 돼. 그래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가 소위 말하면 이게 배임이 되는가라는 게 한 줄기입니다. 아. 왜? 멀쩡한 회사를 그렇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그러네. 아. 배임이지. 너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이 회사를 똑바로 관리 안 하고 가치를 누르는 거야. 왜냐면 거기도 다 주주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한 줄기. 한 줄기. 예. 누르는 거 한 줄기. 누르는 그다음에 거 한 줄기. 제일모직은 뻥튀기. 뻥튀기. 별거 아닌데 돈이 많은 척, 힘이 많은 척, 미래 가치가 높은 척해야 꽁으로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부정. 회계부정이네. 별거 그렇지. 아닌 거를 뻥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요 두 갈래입니다. 예. 배임 이슈가 하나가 있고 예. 회계부정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렇지. 요 이해됐다, 큰 줄기는 두 개고 어.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혐의가 19개에서 23개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삼성물산을 누르는 행위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누르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눌러? 1등 레미안을 안 줘버려.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가 레미안입니다. 매출 발생을 중단시켜.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배임이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배임이야. 예를 들어 최욱 MC님이 갑자기 프로그램 줄여버려. 와. 찾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일부러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불쇼의 매출이 나올 텐데 어. 인기 있는 코너 다 죽이고 그렇죠. 인기 없는 매번 최강이나 부르고 그렇게 영화만 하는 하고 막 거야. 그래. 어. 네. 응. 그렇게 누르는 거. 어, 그다음에 눌러. 호재 해외에서 수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호재. 공시를 안 해. 주주들도 몰라. 우리가 성과가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와. 세상이 알면은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같은데, 공시를 안 합니다. 와. 숨겨. 미쳤다 미쳤어. 예를 들어 이런 행위가 결국에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한테 손해가 되는 행위 아닙니까? 네. 이게 배임 아니냐라고 해서 눌린 거 하나가 있고. 어. 그럼 제일모직은 이제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뻥튀기 어떻게 하느냐? 했어? 별거 아닌 제일모직을 아무리 생각해도 뻥튀기가 안 돼. 어. 예를 들어서 최욱 MC가 잘 나가는데 최영진 MC가 좀 미안합니다. 좀 덜 나가. 근데 뻥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영진은 나를. 아무리 봐도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얘 안 돼. 얘 무슨 뭐 머리 빠마를 내도 안 되고 양복 입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얘는. 뭐 일단 얘기해봐요. 예,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자체적으로 거예요. 안 돼. 최영준 MC님 자식이 있어. 자식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지. 애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 붙었습니다. 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야, 와. 의사 아버지 아니냐? 의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 집안은 의사 집안 아니야. 예, 예. 어깨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를 건드립니다. 어딘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를 하는 걸로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삼바 이게 삼바. 나오네. 근데 삼바를 뻥튀기 하려고 보니까 얘도 별게 없어. 얘도 적자야. 삼바도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삼바의 자식. 그러니까 제일모직으로 보면 손자죠. 손자를 뻥튀기 합니다. 손자 또 뭐야? 삼성바이오 에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픽스. 옛날에 에픽스. 공부했던 기억나네. 얘가 손자.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자가 그러니까 사법고시. 내 손자가 검찰이야. 내 손자가 판사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빠가 올라가지. 봤죠? 내 아들. 그럼 난 또 의대를 붙었잖아. 이런 식으로 뻥을 쳐서 결국에는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봤지. 내 밑에 있는 자식들. 게임 주고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라고 어깨를 올리는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제일 마지막 단에 뭐가 있냐면 삼성 바이오 에픽스를 뻥튀기 한 게 핵심이에요. 요게 회계부정의 본질입니다. 했어 근데 뻥튀기를?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에픽스 뻥튀기 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에픽스는 손자잖아요. 네. 내 자식이야.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지배하니까 내 자식이죠. 왜 네 자식이야라고 하면 합자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가 에픽스를 90몇 %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맞죠. 제일모직으로 보면 네 손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야, 내 손자야, 내 아의 지배력이 있는 회사.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종속법인이라고 그래요. 얘는 내 종속법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지금까지 했어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최영진의 자식, 그 자식의 손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자식에 대해서는 너 분명히 장부가로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북에다가 회계 장부에다가 들어간 돈 있지 고지고대로 써놔라. 이게 장부가 평가. 그래서 그동안은 늘 에픽스에 대해서 장부가 평가해서 한 8천억 정도 정확하게 얘기죠. 한 2,300억 정도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2,800억. 네, 2,300억. 2,300억. 정확하게. 에픽스는 2,300억입니다라고 세상이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합병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에픽스는 4조 5천억입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너무 거예요. 심하잖아요. 2천억짜리가 오늘부터 4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갑자기? 예,
미안합니다. 왜? 그랬더니 오늘부터 사시 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부터 얘는 2조 3천억짜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어저께까지 내 자식이었거든요. 90%가 내 지분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회사랑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합자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두 주가 다른 회사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랑 그동안 합자했던 거 한 10% 갖고 있던 애들이 있거든요. 얘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 옵션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죠? 미안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저 10% 갖고 있던 주주가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외국 회사가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49%까지나 올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면 내가 지배하던 내 자식에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지배하는 회사처럼 보이죠?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부가 평가하던 거에서 시가 평가로 평가 방법을 오늘 바꿉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쟤는 4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예. 실제로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행사된 것도 아닌데 네. 있다고 말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있었던 건 맞아, 근데? 아니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확인이 말하니까 안 돼. 우리가 믿는 자기네들 거예요. 주장인 거예요?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손자가 4조 5천억짜리 회사가 되니까 삼바도 같이 뛰고 뭐 다 올라가지. 예, 삼바는 예를 들어 6, 7조로 평가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10몇 조짜리로 평가가 되고 와.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되니까 어. 이제 제일모직이 뻥튀기가 돼 삼성물산보다 큰 회사로 평가가 돼서 둘 대단하다.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 제일모직이 1,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돼요. 와, 이거는 진짜. 이 큰 줄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와.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누른 거 제일모직 뻥튀기한 거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요렇게 돼서 일단은 이해돼. 야 이게 이쪽은 배임 이슈고 저쪽은 회계 부정이니까 너 문제가 많어라고 해서 드디어 재판이 걸린 게 2015년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재판이 2심까지 와서 혐의가 19개에서 23개까지가 되는데 이재용에게 걸렸던 혐의 전부 무죄. 전부 무죄야? 전부 하나도 지금 빠지지 방금 않았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무죄로 다 무죄. 나왔어? 다 무죄고 그걸 실제로 실행했던 삼성의 대표이사들, 응. 임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전부 무죄. 지금까지 있었던 10년간의 다퉈왔던 이 모든 사건은 오늘부로 순수 그 자체, 순결 그 자체, 이노센트 그 자체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는 되셨을 텐데 아. 몇 가지 정말 짚어볼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아니, 건데요. 난 솔직히 살기 싫다. 네. 진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오늘 짚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으로요.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 동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동학개미 분들이 3년 사이에 50%가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아. 우리 국민도 우리 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예. 도망가요. 그렇지. 절반이 떠났어요. 음. 왜 떠났느냐? 나를 도대체 투자자로 대접을 하느냐? 안 하지. 이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이냐? 주가 조작 횡행하지. 아, 그렇지.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주가는 누르지. 저거는 알고 봤더니 뻥튀기를 하지. 그렇지. 뻥튀기하고 좀 지나나서 보니까 다시 폭락하지.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니까 믿을 난 수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을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자본시장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지배구조나 회계의 투명성.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부 무죄가 됐다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죄가 된 게 검사가 기소 또는 수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논평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데 예, 둘 논평. 다라고 봅니다. 아, 예를 들면 둘 검사는 다야? 뭐냐면 이 사건의 이재용이나 이 임원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된 증거가 기존에 있던 증거 말고 2,300건이 추가가 됐어요. 건이 증거가 2,300개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부 불인정. 전부 불인정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막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거를 막 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장부를 어디다 파묻었냐면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록시스 뭐 있어요. 바닥에다 깔았잖아. 공장 바닥에다가 어. 파묻고 공고리 쳐버렸거든요. 기억나. 그거랑 휴대폰이랑 다 합수가 돼가지고 증거에 노다지가 캐졌어요. 기억난다. 그거 이번에 전부 불인정. 아 왜? 소위 말하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야, 그 피고인 같이 입회했니? 뭐 이거 증거 중에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압수할 때 이거 골라내는 입회하는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똑바로 안 했더라.
다 불인정. 왜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화살이 두 개로 가는 건데 하나는 검사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런 게 하나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건이 모두 다 불인정할 상황이냐. 또는 기존에 했던 증거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전부 다 그걸 불인정했거든요. 인정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둘 다의 소위 말하는 이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어쨌거나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저는 둘 다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난 솔직히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게 검찰들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삼성 같은 거 비리 캐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수사하는 애들이 또 대기업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대접받죠. 이거 수사했던 결국은 사람이 또 무죄 나오죠. 이걸 최초로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 저봐. 이국현입니다. 수사하는 척해서 인기를 좀 얻고 맞지 내 그러나 말. 제대로 기소나 공소유지가 안 됐다 이런 그다음에 비판을 제가 받고 마무리 있는 몇 거죠. 개만 할게요. 이 의미가 이번 사건 어떤 새끼 좌빨 방송? 야, 너네가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시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네, 뭐 맞습니다. 시장 얘기하고 네. 그러잖아. 주주자본주의 이야기하고 맨날 그 얘기하잖아. 시장 이야기하고 야, 다 무너졌다 임마, 다 무너졌어. 그래. 어떤 놈이 지금 아이디 체크 아까 계속 올리더라고. 아까 어떤 놈이. 아 있었어? 계속 올려. 좌빨 심지어 방송. 이번에 아, 재판부의 논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와. 아까 그 회계 콜옵션 숨긴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누락한 것은 인정되는데 은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재판부가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비슷한 거죠. 그보다 더하지. 공시 누락은 있는데 은폐는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더하지 예. 사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논점 몇 개만 하고 진짜 마무리할게. 뭐냐면 아, 이 사건은 결국 삼성물산을 싼값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요때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아 맞아. 그래서 이재용이 그 정유라한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2대 주주였거든요. 2대 주주였으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면 이거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유라한테 말을 사줘요. 그리고 그게 정유라가 최순실이 박근혜를 설득해서 박근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찬성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뇌물로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이때 삼성물산 주주 중에 해외 펀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야, 니네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주주 가치를 떨어뜨려서 내가 손해 봤어. 그래서 두 해외 펀드가 각각 국제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어? 예,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1,300억. 와. 그다음에 다른 또 메이슨 펀드가 430억 정도 현재 배상 받아서 예. 지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때 항소한다 그랬는데 다 기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 말씀 뭐냐면 와. 이재용과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결국 자기 승계를 위해서 일을 저질러서 우리 생돈이 해외에 지금 나가게 생겼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결국 주주가치에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삼성 일가나 이재용 등등등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너가 옛날에 불법적인 압력을 넣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행사하도록 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 국민연금 자체 분석만 해도 약 4,500에서 5,000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번 삼성물산 건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구상 소송이 들어갔어요. 음. 들어갔습니다. 일단 소송은 5억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늘리려고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돈으로 지금 해외 펀드에 손해 입은 사람한테 물어줬죠. 물어줬지. 그럼 우리 국민연금도 손해 입은 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재용 등등 삼성일가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소송 진행되죠. 예.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판결이 뭡니까? 무죄잖아. 무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이러니 일이 생길지도 모르냐면요.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외국 펀드한테 물어주는데 우리 연금, 국민들의 연금은 이번 사건 무죄 등등등을 위해서 자칫하면 민사에서 배상을 못 받거나 배상에 굉장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아니 그 거예요. 엘리엇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아니 국제소송에서 진 거죠. 국제 소송에서 진 졌어요. 거야? 예. 졌는데 한동훈이가 졌을 때 바로 졌으면 그나마도 막을 수 있는데 나 이거 항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지연이자가 불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한 네. 논점이 남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예. 현재 이재용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했어요? 그렇죠. 민사적으로는 경영권 승계했죠. 지분은 현재 유효한 상황이니까. 지분도 있고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아 무슨 이은결이야? 네. 제가 드리는 제일모직에 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삼성물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국민연금도 4, 5천억 이랬는데 당시 기준은 이게 2015년 16년대 이걸 참여한다고 민변이 고발했을 때 제가 고발인입니다. 고발인에서 직접 받고 그랬는데 그때 국민연금도 당시에는 1, 2조나 손해를 본 거로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1대 헐값에 0.3으로 넘어갔으니까. 헐값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지. 주식가치 확 떨어져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까지 빼돌린 돈이다. 아. 빼돌렸다라는 비난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유라한테 50억 정도 뇌물을 준 거예요. 최순실 예. 정유라한테. 그건 뇌물죄로 다 인정이 됐어요. 그 처벌 대법원에서 받았잖아. 그 판결이 유죄 났어요. 확정됐어요. 네. 국민연금 부당하게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국민연금을 찬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 처벌 받았지. 그리고 그걸 압력을 행사한 게 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박근혜 그렇잖아요. 다 처벌받았어요. 그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뭐 그 사람들 재심 청구하라 그래 그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미 유죄가 다 확정된 건데 잘못한 행위라고. 근데 봐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나는 부분만. 솔직히 못 살겠다. 그러면 제가 이 진짜.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안진걸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 얘기가 길까봐 제가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유죄가 다 난 게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확정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번 1, 2심은 그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하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용의 불법 승계를 위해서 뇌물이 제공됐고 적고 이런 식으로 사실 예. 확정이 됐어요. 네.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 2심에서는 부당 승계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뭐야, 그게. 지난 8월에요. 네. 다른 법원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거 부정행위고 승계 목적으로 있었던 회계 부정이야라고 인정한 판결이 행정법원에서 지난 8월에 나왔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네. 거죠. 엔드 지번 형사법원인데 행정법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이거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조정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지네들도 스스로 과거 판결과 이게 배치되는지 안 하는지 행정법원과 형사법원의 판결이 모순되는 건 아닌지 정리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조들을 다 보십시오.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검찰 제발 상고하지 말고 여기서 덮어라. 삼성 어려운데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종료해라라는 게 뭐라고? 모든 진짜. 신문의 논조입니다. 아. 미치겠다. 단 한 개 혐의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작되는 수 있으니까 아니 이 건이 예. 이 건 하나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법 시스템 다 망가진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연금 다 망가졌습니다. 네. 정의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 지금 AI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삼성전자의 영업 적자라든지 등등등 고려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국민기업인데 이재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 판단이 늦어지고 경영 전략 세우는데 어렵고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니까 풀어줘라. 지금이라도 삼성 살리게 풀어줘라. 맨날 그렇게 이런 주장하더라. 여론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인질로 삼아서 이재용의 무죄를 명분화 삼는 아니 논조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댓글에 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삼성 불매 운동합시다인데 삼성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재용이 잘못했지. 그렇지.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지. 이재용이 잘못한 이재용이 이꼴 삼성이 아닙니다. 네. 삼성이 뭘 잘못합니까? 이재용이 잘못했고 삼성 불매 어떻게 할 건데? 반도체 안 살 거야? 평소에 반도체 많이 샀나 봐. 막 사재기 막 했니? 반도체?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00번 양보해도 만약에 진짜 이재용이 경영 판단에 지금 복귀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쳐도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법이랑 시스템이랑 시장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 내고 똑바로 판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실 아까 국정농단도 이재용이 들어갔다 사면 받았거든요. 예. 저는 동의 안 합니다만 적어도 이재용이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정의는 세우고 하다못해 사면이라 해두자는 얘기는 제가 100번 양보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될 거면 아예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 그냥 국가가 나서서 이재용은 삼성 지분 없지만 그냥 지분 줍시다 하면 우리가 솔직히 손에 덜 봤었어. 네, 네. 덜 봤어. 맞아. 진짜. 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때부터 그 그렇지. 사법부가 나서서 아유 그 아시죠 우리 서로 이재용한테는 삼성전자 지분 없지만 그냥 줍시다. 난 이렇게 하면 솔직히 네.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 날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저도 무너진 시장 정의와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한 이 비판은 한 번쯤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들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안 해. 오늘 제가 좀 짚어보고 아 좋다. 아, 이럴 때 저는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매불쇼가 영향력 없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네. 이럴 때. 이럴 때 영향이 컸으면 이 컸으면- 삼성이 광고로라도 막았겠죠. 농담 해봅니다. 그만도 하지 마. 삼성의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삼성의 광고 공세가 안 통하는 유일한 방송 매불쇼. 네. 아니 삼성 광고 한번 들어왔었거든. 한번 들어왔었어 실제로. 아, 광고가? 광고 들어왔어. 근데 어. 그때 정영진이랑 같이 할 때. 아 예예예. 정영진이 그때 이재용 이 삼바 문제를 깐 거야. 이재용 그날 바로 그날 우리가 그거를 깠어. 깠어. 바로 그날 연락 왔잖아. 네. 연락 와서 그 광고 이게 못 하겠다. 삼성이 삼성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와, 내가 그때 생각나네 좀 갑자기. 받고 싶었나 보지. 아, 그 미리 말해줬으면 그 아이템 뺄 수도 있거든. 그 뺄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 협의가 가능한 문제인데. 와. 그러면 안 되시죠. 광고 받고 비판하면 되잖아요. 광고 갖고 비판합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LG가 맞다라고 사이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이득 챙기지, 이재용이 주가 조작에도 처벌도 안 받지, 김건희가 아. 주가 조작에도 처벌도 안 받지. 네. 아이고. 이걸 전 세계 다 알 거 아니에요. 삼성도 알겠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짓들이 발생 예. 계속 재앙되니까. 아, 근데 이거는 영원히 못 고칠 것 같아서 저는 더 숨이 안 쉬어져요. 네. 좀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예, 사법 시스템이 삼성 앞에만 가면 없어집니다. 예. 예. 삼성을 그토록 비판하던 그 언론사의 그 주필이 갔잖아. 삼성에 들어가고. 그래 거기 그렇죠. 갔잖아. 예. 네. 삼성을 그렇게 수사하던 검사가 삼성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 검찰은요 삼성을 더 열심히 또 파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래야 걔네들도 다음 세대의 검찰이 또 맞습니다.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 무한 반복, 예. 그야말로 이 악의 무한 카르텔이죠. 반복, 악의 카르텔. 이거 나는 이 뿌리 뽑기 어려울 것 같아. 매불쇼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어저께로 또 지난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이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 의거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죠. 아, 그거는 그런 범국민적 또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예. 삼성이 국민기업으로서 살리는 건 살리는 것이고 네. 그 오너 일가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또 구별해서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확실히 지금도 계속 이거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삼성과 이재용을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겁니다. 예. 예를 들면 자세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삼성물산 예를 들어서 예. 제일모직하고 합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회사의 시너지가 안 나냐 이런 사업 보고서가 근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나서서 정식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정식으로 오픈해서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합병이 나야 정상인데 아, 그럼요. 네. 정상인데 이번에는 누가 개입했냐? 대주주의 승계를 누가 검토했냐면 개인적으로 삼성그룹에 있는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주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회사 조직이 주주 중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검토를 하고 그게 바로 이사회 침투해서 결정이 되는. 그렇지. 이게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니야. 무너진 겁니다. 네. 이거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예. 이재용이가 그냥 본인이 사장하는 회사를 운영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주식 상장 폐지하고 네. 돈 다 주고 주주들한테 그냥 자기 그냥 가게 기업으로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된 순간 주주들에게 복무해야 되고 시장이 오픈된 회사라는 이 철저한 주주 자본주의 아, 이 시장의 이 논리 이런 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얼마나 먼 일인가를 또 뭔 일이야. 보여주는 사실 거죠. 이렇게 되면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이 진짜 분노하고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네. 국민의 여론은 삼성 좀 그만 흔들어라고 맞아. 이 가니까 네. 지금도 봐봐. 그렇지. 댓글에 이 봐봐.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막 여론을 조작하고 거기에 일부 이제 부하 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많은 예. 국민들은 삼성만
삼성 앞에만 하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투쟁하는 분들 아주 많고요.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계속 삼성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걸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포션,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비율, 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계좌 수 이런 걸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은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삼성전자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누가 되라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잘 아무도 되라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기업이고 삼성이 잘 되라고 하는 예. 마음뿐인데 오히려 그런 지배 구조를 회방 놓고 진정한 의미의 삼성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그렇죠.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상장 주식회사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상장 주식회사 영어 표현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공산주의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어요. 퍼블릭 컴퍼니예요. 공공의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너 회사 아니라는 겁니다. 상장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다양한 이해관계인 특히 자본주의 관점으로는 주주들의 회사라는 거고 그것은 주주가 공중이잖아요. 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적인 회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오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주가를 조작하기만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뿌리 뽑아야죠.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조금만 생활에 도움되는 소식.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하시지 아니, 왜 그 뒤에 아니 박시동 대표님 이야기가 너무 진지해서 참고 있었잖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그러면 예, 한번- 전화번호 좀 더 말씀드려요. 아니야 지금 하시고 하세요. 예, 전화번호 조건부입니다. 010-2279-4251. 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정산 금액, 예. 체불 임금. 정말 그동안 뭐 이현희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뭐 황명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범야권 진보 정치가들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 예. 그래도 우리 국민이 또 투쟁해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는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다둥이 가정들 같은 경우는 소득 9분위로 잡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차량도 한 2대 있고 그러면 네네. 그래서 애는 셋이고 넷인데 국가장학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애 하나하나 둘 있는 집에 비해서 훨씬 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소득 9분위로 이번에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국가장학금 체육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자 기초하고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고요. 와, 전액을? 무상입니다. 무상. 학자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갚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소득 1분위부터 3구간까지는 570만 원 1년에. 예. 와. 4구간에서 6구간은 420만 원. 그다음에 7구간, 8구간은 350만 원. 예. 그다음에 9구간은 100만 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등록금 1,000만 원 내야 되고 생활비가 2,000만 원이 드는데 1년에 네. 그래도 500만 원이나 500만 안팎이 지원이 되잖아요. 와, 서민 이거 중산층 어마어마하지. 가정에서는 그죠. 국가장학금이 너무너무 귀중한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 신청주예요. 몰라갖고 또는 아. 기한 놓쳐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많을 그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또 그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학생 합격자 발표 기생 나고 있잖아요. 예. 3월 18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음. 특히 우리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여러분 또 1차 신청 기간에 못했던 재학생까지 3월 18일까지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하셔라. 이미 신청은 지금 되고 예, 있네요. 지금 되고 신청 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 꼭 알려드리려고. 네. 지금 특히 이번에 대학교의 한 55% 정도가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적립금도 수천억씩 쌓아놓고 네. 등록금 인상 55%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투쟁할 건 하더라도 네. 국가장학금 다 신청해서 그렇죠. 꼭 혜택을 알겠습니다. 받으시고 예. 네. 국가장학금 받는데 뭐 나머지 등록금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건 1.7% 학자금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 항상 그 지방대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고 네네네. 공교육을 네네.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뿌리 뽑아야 돼. 그렇습니다. 분절해야 돼. 이제 사교육비 따님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지방대에 붙어가지고 예. 인서울 해야 된다고 재수를 시켰어요. 재수를 시켰죠. 재수를 또 이제 네.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시켰는데 당사자가 결정한 그러니까 거예요. 네. 사교육 시켰는데 그걸 뭐 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
이번에 그러면은 재수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네. 아 저기 이제 어. 이번 주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정말 부끄럽지만 인서울은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매불시에서 받은 돈으로 사교육도 지원했더니 인서울 정말 죄송합니다. 매불쇼에서 받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지방대는 살려야 됩니다. 사교육은 그래도 근절해 가야 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아, 그럼요. 아니, 아니, 한 거니까요. 자, 제가 이거 예. 정확하게 바로 잡고 갑니다. 네. 그런 사회로 가자고 우리는 계속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예. 그런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개인으로서는 어쩔 도리 없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개인한테 그 부담을 다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당당해지세요. 그래도 지방대 살려야 된다고 했지만 내 딸이 지방대 붙자마자 재수시키는 것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아닙니다. 사교육 철폐 시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딸 재수할 때는 바로 사교육 시키는 거 그거 당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수를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고뇌 끝에 네. 예, 예. 인서울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 갖다가 지방대 가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야 많지 아니야. 않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야. 예.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이건 무슨 개념인데 다시 설명합니다. 네.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 사회 되기 전까지는 한 개인이 그 모든 부조리와 부당함을 부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네. 한 개인에게 그걸 부담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내로남불 어쩌고 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네. 다 같이 지방 대학교를 활성화시키자.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 딸이 지방대 예.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아, 예, 마음을 예. 먹으면 그런 부모가 차원이 어떻게 아니라니까. 하기가 어렵고 네, 네. 이런 모순은 다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아, 일단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도 서울대학교하고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가서 네.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는 예.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육사만 옮겨도 네.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거고 회사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대 육사가 떠난 자리에 네.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이나 민간 주택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그 민생경 연구소 올해도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명태균 게이트 막 변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공익 변론. 네. 그래서 제가 100만 원 후원도 하고 아이고. 여러 가지 민생경 연구소 민주시민 기득연대가 이번에 10군데 100만 원씩 1000만 원 후원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공익단체. 왜 이렇게 훌륭해? 아니, 궁지에 몰리니까 미담으로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궁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궁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일을 어찌해야 진짜 되나. 나 이거 진짜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뭔 말하는지 알죠. 그럼요. 지금 AI 국제적으로 전쟁통인데 네. 우리나라 진짜 중요한 이공계 인재들이 AI나 이런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 다들 말을 하는데 공부를 잘해. 아들아 의대 어떠니? 이런 거랑 비슷한 맞아.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대로 갈 인재를 이공계로 빠질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고 예,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내 아들은 너 의대 한번 가보지 않겠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권유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대도 괜찮은데 그런 게 당사자가 안 아닌데. 된다고 예, 하니까. 야, 내가 좀 설득력이 없나 보다. 내 근데 말에. 이공계를 살리려면요. 이공계를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공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다 거죠. 의대하고 로스쿨만 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미래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진지한데 이공계는 네. 전면 무상교육을 하자. 그리고 예. 그 엔지니어들에게 또 대우를 해줘. 그렇죠. 이런 제도.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그렇죠. 만들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아린 대산 깎은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오조원이야?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린들이 걱정한답니다. 윤석열 아닙니까? 너무나 모순. 그게 모순이고 예.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게. 그런 건 맹비난해야 돼. 맹비난해야 예. 돼.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경원 고발인 조사 네.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차, 16차 고발까지 네. 했습니다. 야, 근데 내가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를 비난하네. 평소 비판이 많네. 아니, 조롱 야, 비판하라고. 이거를 잘 못 알아듣네. 요거를. 이게 참 제가 좀 말솜씨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이거- 좋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네. 과정에서 그 학벌- 개인에게 학벌 부담을 문화라든지 주면 안 돼. 네. 지방 소외를 개인 보고 다 도덕적 결단해라 할 수는 예,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아, 다들 제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이거- 이제
욱쌤이 안익을 좀 놀려먹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 장난치지 마라, 어감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이해하셨을 그것 거야. 때문에 다 이해하셨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아니야, 말씀드리겠고 아니야. 그 X라는 놈이 아까부터 자꾸 왜 그래 또 누구야? 오늘 헌재에서 어. 매불쇼가 그동안에 가짜뉴스 퍼뜨린 거 다 들통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내란 범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그렇지. 참 이것도 나는 이거 언제 이거 일일이 다 내가 맞대응해야 됩니까? 아니 그분이 잘못돼. 지금 김현태 예. 씨하고 곽종문 씨 나와서 네. 다 부시고 들어와서 의원을 빼내라 했다. 단전지까지 받았다. 예. 다 지금 자백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X라는 예. 놈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거의 신뢰받지 못하는 군인, 신뢰받는 언론인. 아, 뭘 거기에 뭐 일일비를 해. 아. 맞습니다. 아, 체육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는 슈퍼챗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내가 설명을 안 했네. 전액 사회에 기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두 분 진심으로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고 오늘 특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님 늘 저희가 고맙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더 고맙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훈훈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합니다. 예. 말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